꿈을 진맥하고 열정을 처방하다. 박하영. 작가 박하영, 한의사, 꿈 처방 동기부여가 작가. 이 시대의 헉수주로 태어나서 치열하게 노력한 끝에 지금은 당당하고 멋진 전문직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 낮에는 한의사로, 밤에는 댄서 스포츠 동호인 댄스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27세, 임상 2년차 한의사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실패한 경험으로 좌절을 맛보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도 제대로 도전해보지도 못한 채 집중할 뭔가를 정하지 못했지만 넘치는 호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책 쓰기에 도전하게 된다. 이후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이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항상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책 쓰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본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간 그녀는 이제 책을 통해 그녀와 비슷한 수많은 청춘들에게 용기가 희망을 주려고 한다. 점점 더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는 그녀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고민이 많은 중고등학생과 청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두렵거나 굴욕적이거나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줄리아 소렛. 극각 공부 한번 해보지 뭐. 찡. 새벽 6시 20분. 어김없이 울리는 진동소리에 잠에서 깬다. 알람을 끄고 이불에서 잠시 몸을 비빈 뒤 피곤한 몸을 끌어올려 잠에서 깨어난다. 오늘 아침도 시작이다. 후다닥 준비를 하고 6시 55분 식탁 앞에 앉는다.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어플을 켜고 버스 시간을 보면서 후루룩 밥을 먹는다. 7시 5분. 이제는 나가야 할 시간이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자면서 갈 수가 없다. 급히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다. 어두운 새벽, 차가운 새벽 공기를 채 느낄 새도 없이 후다닥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간다. 아, 다행히 안 놓쳤다. 저 멀리 쏘는 버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인천에서 합정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노곤한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해본다. 8시 40분. 아,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막힌다. 늦지 않을까 걱정하며 버스에서 후다닥 내려 한의원으로 뛰어간다. 차가운 공기에 잠이 스르르 깬다. 8시 57분 드디어 도착. 짐을 급히 내려놓은 후 진로복으로 갈아입고 옷 매무새를 다듬는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책상 앞에 앉는다. 책상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다. 물티슈로 정갈하게 닦고 찻들을 켠다. 9시 5분 드디어 진로 시작. 그렇다. 나는 27세 임상 2년차 한의사다. 똑똑. 진로가 있다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노크 소리가 들린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약간의 긴장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치료실로 향한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 반 걱정 반 이런저런 생각이 몰려든다. 하지만 길게 생각할 텀 없이 첫 번째 진료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10시 50분. 꼬르륵 소화가 어찌나 잘 되는지 벌써 허기진다. 원장실 서랍에 있는 초콜릿을 하나 베어물고 7분 패드로 향한다.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한의원에 있는 시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피곤하지는 않다. 병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본다. 날씨가 서서 풀리는지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라떼를 한 잔 마셔볼까?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 라떼를 한 잔 마시며 거리의 기운을 느껴본다. 1시. 오후 진로 시작. 점심시간을 쪼개서 오는 직장인 환자들을 진료한다. 2시. 입원 환자 진로 시작이다. 한숨 들이마시고 쉴 새 없이 진료를 하다 보면 어느덧 5시.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쉰다. 6시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들의 진료를 하고 나면 7시 드디어 퇴근이다. 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한의사로서의 나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난다. 나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평생을 함께 온 이 친구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은 꽤나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의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되어 주었다. 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었다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심해졌다. 로션으로는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피부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아토피 피부염은 현대 의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스테로이드 연고와 먹는 약을 처방해 주었고 몸에는 썩 좋지 않으니 증상이 심할 때만 바르라고 안내해 주었다. 진료는 1, 2분 만에 끝났다. 당시 9살이었던 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순식간에 진료를 끝내버리는 의사 선생님의 태도에 화가 났고, 두 번째는 피부질환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의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한의원은 조금 달랐다. 그 한의사 선생님은 내 정상을 자세하게 물어보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그분의 진료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일주일분의 한약을 받아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당시 가격으로 10만 원을 훌쩍 넘었던 것 같다. 병은 쉽게 낫지 않았고 매주 받아오는 약값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큰 부담이 되었다. 나는 엄마한테 미안했다. 하지만 당시 나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돈도 많이 벌고 퇴근 시간도 빠르고 끝나면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보람도 느낄 것 같았다. 나는 성공해서 잘 살고 싶었고 내 질환도 치료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한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결심한 초등학교 6학년 여름 나는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학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그 당시 특목고 입시학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처음으로 나에게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다.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었고 나는 지금의 현 상황을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당시 난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고 수학은 어느 정도 했지만 영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가 아버지의 백으로 영어 수학 경시반에 들어갔다. 수학은 재밌게 공부했지만 영어 공부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었다. 당시 영어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선양 학습을 했고 그 중에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도 있어 다들 영어를 잘했다. 나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급하게 학습지로 파닉스를 배우고 단어를 외워보기도 했지만 이제 막 영어 단어를 읽기 시작한 나에게 영어 문법책은 정말 꼬부랑 그림책일 뿐이었다. 나는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원래 내 성적이던 날은 더 어기소침해졌으며 친구들도 수준에 맞지 않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특목고 입시반에 들어갔다. 운 좋게도 특목고 입시 학원이 겁마시는 아버지를 두어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학원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 당시엔 특목고가 뭔지도 몰랐으며 거기 가면 경희대, 한의대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결국 공부만 열심히 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내신 공부까지 해야 했다. 운 좋게도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 전교에서는 17등을 하게 되었다. 이건 나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0등 정도를 오르내렸을 뿐 1등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공부를 시작하고 1등을 했다.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었다. 나는 도끼를 품고 미친 듯이 달렸다. 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어는 아직도 걸림돌이었다. 같은 반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실력의 차이가 났다. 공부에서 조금 성적이 좋아져도 아버지의 백으로 높은 반에 들어온 것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다. 여기에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였다. 당시 내가 수강하는 학원비는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였다. 당연히 우리 집은 그런 돈이 없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그 정도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었다. 당연히 나는 의기소침해졌으며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영어 단어를 못 외워서 정말 많이도 맞고 오리걸음도 많이 걸었다. 공휴일도 없이 학교 집 학원을 반복하며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공부했다. 등하교 길에도 항상 mp3로 영어 듣기를 했고 3학년이 되어서는 학교 쉬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웠다.
내 손에서는 영어 단회장이 떨어지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과 놀아본 적도 거의 없었다. 정말 예민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당연히 피부 상태도 최악에 달했다. 하지만 실력은 점점 상승해갔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는 특목고반에서 상위군까지 올라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상고와 명지외고를 지원했다. 하지만 총 3번을 본 시험에서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다. 마지막 시험이었던 명지외고 입시 결과 발표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은 눈이 오고 있었고 나는 동생이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고 나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이 오는 거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절망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내 자신의 한계에 절망했고 엄청난 패배감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때 나에게 턱 먹고 지나간 내 인생이 전부였다. 결국 나는 일반고에 진학했다. 공부는 계속했지만 전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턱목구에 지나간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에 쌓여 2년을 보냈다. 그래도 이과에서 전교 1, 3등원 정도를 유지했다. 중학교 내내 걸림돌이었던 영어는 나에게 제일 쉬운 과목이 되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목표로 공부했다. 하지만 수능을 보고 시험지를 채점하던 날, 그날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절망한 날이었다. 평소에 믿었던 영어가 1점 차이로 2등급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넣었던 모든 수시 전형이 등급 미달로 떨어지게 되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시 전형에서는 급반 성격 탓에 가학원 지원을 실수했고 결국은 나학원에 있었던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 불합격했다. 겨우 합격한 우석대는 한의학과이긴 했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병대였다. 너무나 굴욕적이었고 부끄러웠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수능이 끝나고 너무 우울해서 2달간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종교를 찾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재수를 하려고 했으나 나는 너무 지쳤고 결국은 삼리를 향하는 버스를 탔다. 그렇게 한의대에 입학하고 한의사가 되었다. 한의대에서도 지방대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한의사가 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기 위해 힘겹게 싸웠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는 6개월간 3번씩이나 퇴사의 위기가 있었다.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다. 나 자신이 너무 부잘거렸고 능력 없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어리석게 하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내 주변의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개발서와 강연이었다. 책을 보고 강연을 들을 때면 나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힘들지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직장에서 3번째 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읽은 책이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이었다. 그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서 내 인생은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잘릴 뻔한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4시간 줄었고 월급은 40만원 인상되었다. 평일에도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듣고 싶은 강의도 맘 놓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신기했다. 책을 쓴 저자에게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것처럼 나도 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어졌다. 힘들 때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책을 통해 전해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넌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니? 넌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니? 대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대학생활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 사춘기조차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던 내 인생에 드디어 여유가 찾아왔다. 수업은 여유로웠고 수능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대학생활은 시간의 천국이었다. 중고등학교 6년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나에게 대학 입시 실패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특목고 입시에 실패했고 그 열등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지방대학에 들어갔다. 이름 없는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 떨떠름하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지방대에 진학해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은 진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꿈은 바로 무지풀 배우였다. 중학교 때 엄마 선생님이 캐쳐, 노틀란덤 더 파리 같은 뮤지컬 영상을 보여주곤 하시는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영상 속에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도 그때는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니 감히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와 동생과 함께 캐쳐 내연 공연을 보러 갔다. 우리 좌석은 가장 등급이 낮은 3층이었으며 거기에서 오페라 클래스로 배우들을 내려다보았다. 솔직히 잘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보느니 차라리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배우들이 본인이 아닌 다른 캐릭터가 되어 노래와 춤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가, 얼마나 낭만적인가. 공연을 보고 와서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했다. 뮤지컬 배우가 되는 법.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웠다. 우선 여고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성악이나 연기 등을 배워서 영화과에 진학해야 했다.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배우들의 수입이 나를 주춤하게 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정보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유명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매우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성악, 연기, 춤 등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 집안 행편은 그 학원비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또 공부만 하던 딸이 갑자기 공부를 그만두고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잘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 좀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뮤지컬 배우를 해서 빛나는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에는 고달프게 산다는데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부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맴돌았다. 무엇보다 내가 과연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컸다. 나는 잘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싸우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생각한 건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갖지 못한 브랜드를 걸치고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생각한 건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이 집안에 희망도 없다는 것이었다. 돈이 중요했다.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위해 돈이 중요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내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였다. 힘들고 치열해도 버텼던 이유였다. 한의사가 되려 한 이유였다. 하지만 뮤지컬 배우는 달랐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었다.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꿈이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꿈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설레는 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을 선택했다. 솔직히 말하면 선택할 용기조차 없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낼 자신도 없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러다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취미생활이었다. 일단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진학한 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취미로든 뭐든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중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경희대는 그냥 삼례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간 것이다. 물론 우석대에서도 뮤지컬이나 연극 동아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6년 내내 수능과 한의대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나는 막상 한의대에 들어오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어찌되든 교육과정만 따라가면 한의사는 되는 것 아닌가. 대학생활 6년 동안 한의사의 길만 꾸준히 가야 할지 아니면 아직 해보지 못한 꿈에 대해 도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나는 닥치는 대로 많은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관심이 가는 일을 하면 최대한 많이 했다. 예과 1학년 풍물 동아리에 들어가 신명나게 놀아봄. 방학 필리핀 어학연수. 예과 2학년 문선부장을 맡아서 리더가 된 방학 연극체험 배역 마녀. KTNG 주최 상사. UNIV 프로그램 보컬 트레이닝. 본과 1학년 동아리 해장단 활동. 방학 중국 어학 연수. 본과 2학년 학생회 기획부장을 맡아서 학과 행사 기획. 본 초학 연구실. 학생연구원으로 실험 및 논문. 상상 UNIV 프로그램 뮤지컬 클래스 등록.
본과 3학년, 실력 좋은 원장님 한의원 1년 참관, 방학, 유럽 배낭 여행, 본과 4학년, 파리바게뜨 아르바이트 여행, 국시 공부 배낭하며 상상 UNIB 마케팅 클래스,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위하여 5주간 서울 나들이. 그러면서도 한의사를 충실히 준비하고자 방학 때마다 각종 강의를 들었고 학계 활동도 2개, 동아리도 2개씩 했다. 학교 성적도 포기하지 않아서 본과 3학년부터는 장학금을 받았고 본과 4학년 1학기에는 처음으로 과수석도 했다. 여기에 성공학 강의까지 듣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이해할 만도 하다.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니? 하지만 동시에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일을 100% 못할 때가 많았고 한 가지에 온전히 빠지지도 못했다. 체력이 부족해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너는 욕심이 참 많아. 쟤는 좀 특이한 거니 어린 거니 만날 희망이니 꿈이니 하잖아. 어른들은 걱정스럽게 조언해 주시기도 했다. 제대로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건드리지 말고 한 홈만 파야 해.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욕심도 많지만 호기심도 많아서 해보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말이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알아야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내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마치 인생의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충고했다. 나도 실은 하나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런데 집중할 하나를 선택하기에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걱정해 주었지만 사실 걱정은 나 자신이 더 많이 했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가? 책임감 없는 사람인가? 그래도 생각해보면 치열했던 대학생활이 행복했고 즐거웠다. 정말 후회 없는 대학생활이었다. 나는 그렇게 점점 성장했다. 대학생 때인 난 고등학생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책하며 후회했다. 대학생활에서는 그런 후회와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성정이었던 나 자신을 바꾸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 기회가 오면 항상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 그때부터 나는 온갖 자기계발서와 성공 강의 동영상 등을 보게 되었다. 나는 두려웠고 용기가 부족했으면 자존감도 낮았다.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 나를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것이 책과 강의였다. 내가 작가와 강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때부터였다. 용기도 없고 미약한 사람이었던 내가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너무 힘들 때 작은 손이라도 뻗어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도 그런 도움을 책을 통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있는 직장에서 세 번째로 해결될 위기에 처했다. 내게 닥친 상황과 또 감히 때려치우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만난 책이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실전하면서 인생을 변화시키던 도중 만난 것이 책 인사 이혁백 선장님의 책 쓰기 4시간 핵심 특강이었다. 언젠가는 책을 한번 써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강했는데 강의가 끝나자 나는 곧바로 결심했다. 바로 지금이 책을 쓸 때이다. 꿈만 먹던 소녀에서 꿈을 주는 한의사가 되다. 작가가 된다는 것은 글을 쓰고 책을 쓴다는 것은 내 인생을 직면하는 과정이었다. 책을 쓰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했다. 처음 책을 쓰기로 결심했던 2017년 8월 당시 나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인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5회 일하고 있었다. 쉬는 날이 목요일에는 오전에 뮤지컬 보컬 레슨과 오후에 댄스 스포츠 소그룹 레슨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다 밤에는 책쓰기 수업을 들을 예정이었다. 주말은 여행이나 다양한 콘서트와 전시회 혹은 각종 한의학 강의들로 가득 차 있었다. 9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댄스 스포츠 동호회 활동까지 했다. 노래, 춤, 그림이라는 취미 활동과 전공인 한의학 강좌 거기에다 책쓰기까지 더해졌지만 이 중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려 하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대학 때부터 이어진 내 삶의 방식이었다.
다만 이러한 나의 호기심과 욕심을 충족시키려면 시간과 체력과 돈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러한 삶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점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다. 반면 그 어떤 것도 완벽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회가 남는 삶이기도 하다. 그래도 책을 쓸 때는 책 쓰기에만 집중하시지요. 책 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인사 이핵벽 선생님이 한 말이다. 뭐야, 선생님도 지금까지 나에게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책 쓰기는 나의 수많은 관심사 중 하나였을 뿐 이것을 위해 다른 관심사들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오전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퇴근하고 오면 9시가 넘어 너무 피곤하기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차라리 새벽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꼭 책을 읽어서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아끼겠다고 다짐했다. 8월 한 2주 동안은 그럭저럭 계획이 지켜졌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9월에 접어들어 댄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라이프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졌다. 게다가 한의원에도 환자가 많아져 일이 끝나면 이미 지쳐버렸다. 댄스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 날이면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오후 11시 반에 집에 들어와 12시를 넘겨 취침을 한 상태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그렇게 한다면 한의사로서 진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또한 글을 쓴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인데 4시간 정도의 수면으로는 도저히 글쓰기를 진행할 수 없었다. 당연히 새벽에 글을 쓰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출근길에도 책을 보기는 그냥 졸면서 가기 일쑤였다. 사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었다. 어차피 100% 완벽하게 해내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나는 또다시 자책하기 시작했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 갔다. 책 쓰기 과제를 못해갈 때마다 마치 숙제를 안 해 눈치 보는 학생마냥 선생님과 실장님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나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의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많은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생각처럼 그렇게 수품은이 아니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낼 수 없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렇게는 책을 쓸 수 없었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만 한다. 이전까지 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욕심이 많다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고만 생각했다.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그런데 실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도 무수한 색깔을 가진 나의 모습 중 하나였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때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들도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는 100%를 요구하느냐고 생각했다. 나는 단지 많은 활동들을 할 뿐이고 각각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느끼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버려놓은 일들을 완벽히 하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야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다. 역시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시간과 체력과 돈은 한정되어 있다. 분명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책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내 인생을 하나씩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쓰기는 그냥 몸과 마음만 무너질 것이다. 당시 나의 고통 중 하나는 고질적인 아토피 피부염이었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한의사가 된 이후에는 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이상 족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중학생 때 치아 이상을 거친 후 고등학생 때 없어졌었다. 하지만 다 나은 줄 알았던 그 질병이 대학생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몸을 무리하게 쓰는 듯 방만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조금 생기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정도였는데 본과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포진 형태로 둔갑하여 나타난 것이다. 책 쓰기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2017년 8월에서 9월 한포진은 최악의 상태에 달해있었다. 손가락, 발가락, 손등, 팔 등이 다 갈라지고 찢어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다. 부끄럽게도 뭘 해도 좋아지지 않았다. 스스로 한약도 지어서 먹어보고 잘한다는 원장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체질식도 해봤지만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한포진이 놀라게도 책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다. 책쓰기 수업 중 프리라이팅이라는 과정이 있다. 매일 특별한 주제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남들에게 잘 얘기하지 못하고 꽁꽁 감추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문제들을 글을 통해 털어내기 시작했다. 비밀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있던 사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또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나의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해본 것들이 많았다. 말하자면 사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쳐다만 봤던 것들을 과감하게 사온 것이다. 저 옷을 입고 싶었지만 좀 더 싼 옷을 사고 저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좀 더 저렴한 음식을 먹었었다. 그런데 이때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처음으로 내 월급을 다 써보았다. 정말 후련했다. 모아야 한다는 걱정도 버리고 빚 갚을 걱정도 버리고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월급을 다 써보았다. 그러자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도 신경 쓴 나머지 남들에게 보이는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겼고 가격이 낮은 상품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비싼 옷을 입어보고 좋은 신발을 신어보고 비싼 음식을 먹어보니 실제로 느껴지는 게 달랐다. 분명 만족스러운 상품도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상품도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가격은 저렴하지만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도 있었다.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경험하고 보니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여부였다. 드디어 시선이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의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책 쓰기 수업은 여러모로 유익했다. 수업 중 와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간절한 믿음과 와칭을 통해 암을 극복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나는 할머니의 사례를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무의식적으로 피부를 긁고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3인칭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피부를 긁고 있는 내가 있고 그 모습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 더럽고 이상하게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화증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려움도 긋고 싶은 욕구도 줄어들었다.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무의식적으로 긁을 때면 긁는 나를 발견하는 적시 화증을 실행했다. 또한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 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참기 어려울 때마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렇게 2-3달 정도 흐르고 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포진이 많이 호진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공동 저술을 쓰고 있는 지금은 많은 활동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남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몇 가지에 집중하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지금 나의 최대 관심사는 댄스 스포츠와 연애다. 2018년 3월 나는 처음으로 댄스 스포츠 동호인 대회에 출전을 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는 댄스 스포츠 수업관을 별도로 일주일에 3-4번씩 나가서 연습을 했다. 최고 관심사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취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었고 전시회 관람과 여행도 중단하였다. 고민 끝에 이후에는 노래 배우는 것도 그만두었다. 노래를 그만두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과감하게 정리하고 댄스 스포츠와 일에만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 3월에 열린 동호인 대회에서 삼바 단일 종목 부분 3등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한의학 영역에서도 지금은 내가 관심 있는 한 분야가 생겨서 그쪽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다. 돌이켜보니 내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은 수없이 흔들리고 고민했던 방황의 과정이었다. 어찌 보면 집중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책쓰기 수업이다. 책쓰기는 내 인생의 중간에 멈춰서서 좀 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다. 나는 아직도 호기심과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게 되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인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청춘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헛수저라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어쨌거나 우린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 함께 힘을 내자. 아자 아자 파이팅.